다음에 이제 매크로부터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이제 이거 CPI 추이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 구간에서 요 구간쯤에서 이제 자산을 좀 매입을 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 당시에가 그래서 좀 요 당시에부터 그 주식을 좀 많이 샀었어요. 예, 주식도 많이 사고, 예, 부동산도 이제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좀 지나서 작년에 이제 두 채를 더 매입을 했었고요. CPI가 결국은 미국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또 금리가 움직이면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전세자금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CPI가 가장 근본이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떨어지는 추세고,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이게 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가장 근간이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랑 지금 뭐 이란이랑 미사일을 쏘는 게, 드론을 쏘는 게, 애들이 전쟁이 이게 확전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약속 대련처럼 끝났잖아요. 그 드론을 막 날리고 이런다는 게, 뭐 남한이나 북한 사이에서 드론 날리면 그 드론이 뭐 이렇게 폭파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멀면은 그게 다 격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고, 결국은 뭐 다 아시겠지만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게 그렇게 막 확전되는 걸 또 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또 좀 그런 게 뒤에서 약간 또 이런 약간 물건 팔아먹으려고, 군수장비 팔아먹으려고 좀 하는 것도 있어 보여가지고 좀 그런데, 좀 미국이 진짜 약간 깡패 같다는 생각을 이번 전쟁 보고 또, 전쟁은 아니지만 그래서 미사일 날리는 거 보고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CPI 추이가 중요한데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드 워치 툴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9월 건데, 9월에도 내리냐 안 내리냐가 반반이에요, 거의. 원래 이거 보시면은 한 5, 6월쯤에는 한번 내리지 않을까 이런 게 컨센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약간 뒤로 밀렸죠. 그래서 연말쯤 되면은 25bp 한번 내릴 것 같다 베팅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금리를 뭐 당장 금방 파바박 내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 방향이에요, 방향. 이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방향만 맞으면은 속도가 막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금리 측면에서. 물론 속도랑 그다음에 방향과 속도 둘 다 이제 잘 맞추면은 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이 투자판에서 이 금리의 그 속도를 맞춘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제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이 방향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달러 환율이 1,400원을 찍고 이거 다시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높은 상태면은 이 조금 한국이 조금 이제 불안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세 번 부러졌는데, 금리 영향으로 IMF 서브프라임, 그리고 2022년 연말 요때 부러졌잖아요. 2022년 뭐 8, 90 요때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달러 환율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1,400원 찍고서 다시 내려왔다. 이게 좀 중요한 측면이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게 지금 4.7 넘었다가 지금 4.663으로 내려왔는데, 요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코픽스 금리랑 그다음에 은행 금융채에 영향을 주고, 걔네가 다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거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요 구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10년물이 튀니까 다시 전세자금대출 금리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튀어가지고 10월, 11월에 약간 조정이 발생했잖아요. 뭐
한 10% 정도 현장에서는 좀 발생했고,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안 발생했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발생하고 이랬는데, 이게 그래서 다시 5%로 튀냐, 이게 좀 중요했는데, 지금 조금 이제 내려오는 추세긴 한데, 여기 추적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이제, 예, 그, 한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갖고 온 거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쭉 오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떨어지는 추세다, 요거고. 예, 이거는 뭐 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 지수라고 그래갖고 지금 미국도 계속 지수가 이게 51이 찍었어요. 이 51이 뭐냐면 시장을 좋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9월에 50이었고 다시 이렇게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좀 안 좋았다가 3월, 4월부터 여기 보시면 51, 51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요 주택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한국 기준금리는 보시면 계속 3.5%인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주택담보대출금리랑 전세자금대출금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아니다. 이걸로 한번 보시면은 예, 이거 주택담보대출금리인데요. 3월 거가 나왔는데 지금 3.91이에요. 4월 건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 보시면은 이거 화이트로 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코픽스 뭐 코픽스 금리가 있는데 코픽스는 3.5고 단기 코픽스는 3.55예요. 이거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아니 기준금리가 3.5%라며 근데 이거 뭐 코픽스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지금 3.97이거든요. 근데 아까 좀 보셨겠지만 여기 코픽스가 최근에 여기는 지금 3.59인데 여기 지금 3.55잖아요. 이게 지금 좀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3.97이고 보시면은 그래프가 아까 기준금리가 3.5였는데도 이제 여기도 5.19고 지금은 3.97이잖아요. 그래서 기준 금리가 기준이긴 한데 이 코픽스랑 단기 코픽스 금리 그다음에 금융체에 의해서 이게 좀 바뀌어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게 미국 10년물 은행금융채 5년물 신규 코픽스 단기 코픽스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데요. 여기가 지금 4.99 미국 10년물이 찍었잖아요. 거의 5 찍었는데 얘네 둘이 후반형이에요. 은행금융채 5년물은 고정금리, 신규 코픽스, 단기 코픽스는 변동금리 영향을 주고요. 이 전세자금 대출이 얘네를 또 후반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10년물이 튀면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까지 거의 한두 달 뒤에 이제 오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99 찍어가지고 이렇게 쫙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미국 10년물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팍 쪘다가 다시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오르는 추세인데 최근에 조금 주춤한 추세고 요게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나머지들을 보시면 여기 신규 코픽스, 단기 코픽스, 은행금융채 5년물이 이거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요건데 검정색인데 이게 조금 뒤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걸 따라가지고 결국은 핵심은 미국 10년물이 기준점이란 거죠. 전세자금 대출 금리 좀 더 느리게 이제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여기서 이제 쭉 이제 내려가는 추세인데 왜냐면 얘네가 이제 먼저 내려가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보시면 얘네가 올라가면 얘네도 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은행금융채 5년물은 먼저 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10년물이 이렇게 어제 것까지 제가 4월 24일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4.623이고 여기가 3.88 예, 보시면 여기 은행금융채 5년물이 쭉 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전세자금 대출금리고 3.97이고 그래서 얘네가 지금 튀고 있으니까 얘네도 좀 오를 확률이 지금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디까지 올라야지 시장이 흔들릴까 뭐 대충 보면 한 4.6% 정도까지 얘네가 오르면 다시 이 시장이 흔들릴 확률이 높거든요. 보수적으로 보면 한 4.4% 정도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네가 방향이 지금 이렇게 튀었는데 이게 결국은 옆으로 가는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다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은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경기도 아파트 기준으로 한 5.2% 정도예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지금 이제 3.97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켜요. 한 4.5%까지 튄다고 치면은 전세랑 월세잖아요. 그래서 요게 한 4.6, 4.7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은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매매 가격도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월세가 또 오를 거예요. 왜냐면 공급이 부족한 상태니까 그럼 이 수치가 다시 올라가요.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냐면 2022년 연말부터 2023년에서 이제 계속 보고 있죠. 예.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이제 다시 떨어지는 추세죠. 왜 떨어지냐? 전세가 더 월세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이게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이 현상을 또 다시 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튀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